한서윤은 강태호와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하며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직접 꾸미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건축가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 가구 하나, 소품 하나까지 정성스레 골랐고 두 사람의 취향이 완벽하게 녹아든 공간을 만들어냈다. 강태호는 그런 한서윤의 솜씨에 감탄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 신혼집은 서윤 씨가 다 맡아줘" 라며 달콤한 말을 건넸다. 한서윤은 강태호의 칭찬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강태호는 야심찬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며 한서윤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한서윤은 강태호의 꿈을 응원하며 자신의 저축은 물론 주택담보대출까지 끌어와 그의 사업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강태호는 그런 한서윤에게 사업이 조금만 더 안정되면 바로 결혼하자는 약속을 반복했고 한서윤은 그 말을 굳게 믿으며 불안한 마음 없이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한서윤은 강태호와의 결혼을 상상하며 눈앞에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평화롭던 일상에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태호는 늦은 밤까지 회사 회식을 핑계로 귀가가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바쁜 사업 때문이라고 이해하려 애썼지만 반복되는 그의 부재는 한서윤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불안감을 심었다. 홀로 잠든 침실에서 한서윤은 강태호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의 눈빛은 전과 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한서윤은 까닭 모를 불쾌감에 서서히 사로잡혀갔다. 이유 모를 불편함에 잠식되어 갔다. 화창한 오후, 한서윤은 최미나와 함께 한 백화점의 고급 편집숍을 찾았다. 애써 쇼핑에 집중하려 했지만 강태호의 잦아진 외박과 모호한 태도는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최미나가 갑자기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빛에 의아함과 동시에 짙은 그림자가 스쳤다. 최미나는 조심스럽게 한서윤의 팔을 잡으며 창밖을 가리켰다. 강태호가 젊고 화려한 여성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는 모습이 두 사람의 시야에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한서윤은 심장이 발끝까지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강태호의 최근 수상한 낌새들로 가득 찼다. 잦아진 밤샘 회식, 부쩍 줄어든 연락, 피곤하다는 핑계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최미나의 목격담은 그동안 한서윤이 애써 외면했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맞추는 섬뜩한 퍼즐 같았다. 한서윤은 다른 옷을 집어들며 손끝으로 미세한 떨림을 감췄다. 그날 밤 강태호는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회식이 길어져서 미안하다며 한서윤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강태호는 한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지만 한서윤은 강태호의 익숙한 미소 뒤에 어떤 진심도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최미나가 본 모습이 겹쳐지며 강태호의 모든 행동이 위선처럼 느껴졌다. 한서윤은 강태호의 회식 핑계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수 없다는 듯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식탁에서 강태호가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을 때 한서윤은 그의 화면이 꺼진 순간을 놓치지 않고 흘끗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강태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폰을 움켜쥐며 주머니에 넣었다. 그 찰나의 움직임 속에서 한서윤은 강태호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시선을 포착했다. 강태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식사를 이어갔지만 한서윤은 그의 눈동자에서 찰나의 경계심을 읽어냈다. 한서윤은 강태호가 잠든 후 그의 스마트폰을 몰래 확인하려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강태호의 숨소리는 깊어졌지만 한서윤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조심스럽게 폰을 들어 올렸지만 낯선 패턴 잠금이 화면을 가로막았다. 몇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잠금이 풀리지 않는 강태호의 스마트폰은 한서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한서윤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강태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은 강태호의 배신을 예감하는 차가운 밤이었다. 한서윤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선 선명한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태호가 출근한 뒤 한서윤은 텅 빈 집에서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꼈다. 어젯밤 잠 못 이루던 시간들이 한서윤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강태호의 수상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서윤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무작정 집안 청소를 시작했다. 손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흐트러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엉망이 된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청소를 하던 한서윤의 시선은 강태우의 서재에 닿았다. 평소에는 발길이 잘 닿지 않던 곳, 마치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듯 서재는 한서윤에게 강한 이끌림을 주었다. 삐걱거리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던 그녀는 책꽂이 가장 깊숙한 곳에 놓인 낡은 박스를 발견했다. 한서윤은 박스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는 강태우의 오래된 물건들과 함께 낯선 스마트폰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한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바로 그것, 강태우의 숨겨진 세컨드폰이었다. 손에 쥔 폰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한서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한서윤은 세컨드폰을 켜보았다. 놀랍게도 별다른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강태우가 너무 급하게 숨기거나 아니면 한서윤이 이 폰을 발견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처럼. 한서윤은 두려움을 애써 누르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쥐어짰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해 카카오톡 아이콘을 눌렀다. 익숙한 메신저 앱이 실행되자 수많은 대화 목록이 한서윤의 눈앞에 펼쳐졌다. 가장 상단에 고정된 대화방은 지현이라는 이름의 여성과 강태우가 나눈 대화였다. 한서윤은 망설일 틈도 없이 그 대화방을 눌렀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한서윤의 숨은 가빠졌다. 우리 아기 이름은 이걸로 할까? 신혼집 인테리어는 역시 서윤 씨. 아니, 자기 취향대로 해야지. 오늘 계약금 보내놨어. 여보, 사랑해. 강태우가 보낸 메시지와 박지현이라는 여성이 보낸 메시지들이 한서윤의 눈을 난도질했다.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한서윤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아기, 신혼집, 여보. 이 모든 단어들이 한서윤에게는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대화 내용을 확인하던 한서윤의 눈은 첨부된 사진 파일 하나에 멈췄다. 고급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사진이었다. 한서윤은 사진을 확대했고 선명하게 박힌 강태우의 이름과 낯선 여성, 박지현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악을 넘어선 충격이 한서윤의 전신을 덮쳤다. 강태우가 결혼을 미루고 사업 투자를 핑계로 한서윤의 돈을 가져갔던 모든 시간 동안 다른 여자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서윤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들을 보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 아파트 내부는 한서윤 자신의 디자인 감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듯한 모습이었다. 강태우와 한서윤이 함께 고심하며 선택했던 가구들, 작은 소품들, 벽지 색상까지. 마치 한서윤이 직접 인테리어 한 집처럼 완벽하게 닮아 있었다. 강태우가 한서윤과 함께 꾸리려 했던 신혼집의 꿈을 박지현과 함께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서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생각에 한서윤은 치미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한서윤은 그 자리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지만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강태우의 세컨드폰에 저장된 박지현의 프로필 사진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젊고 해맑은 얼굴은 한서윤의 상상 속 배신자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한서윤은 숨겨진 정보를 찾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여 박지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검색했다. 프로필 사진 속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고 몇 번이 터치 끝에 박지현의 공개 계정을 찾아낼 수 있었다. 박지현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화려하고 행복한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중 한 게시물이 한서윤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두근두근 신혼집 인테리어 고민이라는 문구 아래로 첨부된 여러 장의 사진들. 한서윤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사진들을 확인했다. 그녀가 강태우와 함께 백화점을 돌며 수없이 고민했던 디자이너 가구들. 오랜 시간 끝에 골랐던 거실벽의 액자. 심지어 작은 테이블 위를 장식하고 있던 드라이 플라워까지. 모든 것이 한서윤의 집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아니, 흡사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서윤의 감각으로 한서윤의 손길로 완성된 집이나 다름없었다. 이럴 수가. 한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박지현의 SNS에 올라온 인테리어는 한서윤이 강태우와 함께 7년 동안 쌓아 올린 꿈, 결혼을 약속하며 함께 그려갔던 미래의 청사진이었다. 강태우는 한서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박지현의 신혼집에 복제해 놓은 것이다. 이 잔혹한 현실은 한서윤의 정신을 잠식하며
분노를 넘어 경멸로 그녀를 뒤덮었다. 한서윤의 손이 덜덜 떨렸고 세컨드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익숙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삑삑삑삑 불규칙적인 소리가 한서윤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다. 강태우였다. 예상보다 훨씬 이른 귀가였다. 한서윤은 급히 몸을 움직여 손에 든 세컨드폰을 숨길 곳을 찾았다. 서재 책꽂이 깊숙한 곳, 낡은 박스 안.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곳에 세컨드폰을 다시 던져 넣고 박스를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강태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서윤, 나왔어 하고 평소처럼 밝게 말했다. 하지만 한서윤은 그의 목소리가 한없이 위선적으로 들렸다. 한서윤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강태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애써 지은 미소는 어색하게 경련했다. 강태우는 한서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강태우가 걱정스러운 듯 한서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선량해 보여 한서윤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한서윤은 강태우의 질문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들킬 뻔했다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아니,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랬어.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네. 하고 둘러댔다. 강태우는 한서윤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는 팔을 벌려 한서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한서윤은 그의 품에 안긴 채 숨을 멈췄다. 그의 거짓된 온기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한서윤은 강태우의 어깨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서재문을 응시하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을 직감했다. 이 배신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한서윤은 강태우의 품속에서 차가운 복수를 다짐했다. 강태우의 거짓된 온기가 사라진 후 한서윤은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강태우의 깊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한서윤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어둠 속에서 한서윤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흐릿한 화면의 빛에 의존하여 검색창에 강태우의 스타트업 이름을 입력했다. 7년 동안 한서윤이 믿고 지원했던 그 사업이 과연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강태우가 보여주었던 번지르르한 사업 계획서는 한서윤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한서윤이 지금 찾아낸 것은 허울뿐인 빈껍데기였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순간 한서윤은 의심의 촉수를 세웠다. 등본에 기재된 회사 주소지는 공유 오피스의 일개 사무실이었고 실제 사업 활동을 증명할 만한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한서윤은 여러 기업 정보 사이트를 오가며 강태우의 이름과 회사를 검색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는 단 하나도 없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예감이 한서윤의 몸을 감쌌다. 이어진 한서윤 자신의 명의 대출 서류 확인은 그 예감을 잔혹한 현실로 둔갑시켰다. 한서윤은 강태우의 사업 확장을 명분으로 자신의 아파트 담보로 받은 추가 대출금의 사용처를 꼼꼼히 뜯어보았다. 송금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은 한서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출금은 강태우가 말했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가지 않고 알 수 없는 개인 계좌로 혹은 다른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한서윤은 그 액수와 빈도에 경악했다. 한서윤은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과 강태우의 법인 정보를 교차 확인하며 강태우의 스타트업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그가 말했던 혁신적인 기술도 유망한 시장 전망도 모두 거짓이었다. 한서윤의 자산은 강태우의 허황된 꿈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었다. 지난 7년간 한서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한서윤은 강태우가 자신의 명의와 자산을 담보로 사업 대출을 받아 박지연의 유산을 빼돌려 새로운 가정을 꾸미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다. 강태우는 한서윤의 돈으로 박지연의 신혼집을 꾸미고 박지연의 유산을 노리며 두 사람 사이에서 치밀하게 이중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한서윤이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의 연속이었다. 강태우는 한서윤의 재산을 이용해 박지연을 유혹하고 박지연의 돈으로 또 다른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것이다. 한서윤은 노트북 화면에 비친 강태우의 이름 3글자를 응시했다. 그의 치밀하고 잔혹한 배신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해마저 느끼게 했다.
한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한서윤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났다. 한서윤은 강태우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냉정하고 집요한 복수를 다짐했다. 한서윤은 새벽녘 어둠 속에서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의 이름을 찾아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긴 통화 끝에 한서윤은 냉정하게 강태우의 사기 행각과 자신의 피해 상황을 설명했고, 변호사는 침착하게 법적 절차와 필요한 증거들에 대해 조언했다. 한서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서윤은 단순히 법적 대응을 넘어 강태우의 모든 재산을 파헤칠 생각이었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포렌식 회계사를 검색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한서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가를 찾아냈고 그의 이력과 성공 사례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강태우가 숨긴 모든 것을 밝혀내고 그의 탐욕을 뿌리 뽑겠다는 한서윤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다음 날 아침, 한서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강태우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부엌에 풍기는 익숙한 음식 냄새와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다. 강태우는 그런 한서윤의 모습에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은 채 태연하게 식사를 마쳤고 평소처럼 다정한 인사를 건네며 출근길에 나섰다. 강태우가 집을 나선 직후 한서윤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음이 울렸다. 박지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떴고 오늘 저녁에 신혼집 인테리어 보러 가자는 달콤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서윤은 그 메시지를 확인하며 가슴속에서 또다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강태우는 여전히 박지연을 기만하며 자신의 사기극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서윤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강태우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한서윤은 사진첩을 펼치고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여행했던 수많은 사진들을 한 장씩 꺼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사진들을 거침없이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한서윤의 가슴을 찢는 듯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추억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한서윤의 두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복수심의 눈물이었다. 한서윤은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망가진 관계의 파편들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냉철한 자신을 발견했다. 강태우에게 모든 것을 복수하고 잃어버린 삶을 되찾으려는 한서윤의 다짐은 그 무엇보다도 굳건했다. 복수는 이미 개시되었으며 한서윤은 이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조각난 사진들을 응시하던 한서윤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음을 깨달았다. 깨어진 인연의 잔해 속에서 한서윤은 한층 강인하고 냉정한 자신을 찾아냈다. 강태우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주고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한서윤의 의지는 그 어떤 것보다 강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한서윤은 그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복수의 서막이 선명하게 드리워졌다. 강태우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서윤의 헌신과 사랑을 철저히 기만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 번지르르한 말과 완벽한 이중생활로 한서윤의 자산은 물론 박지연의 미래까지 앗아가려 했던 강태우의 잔혹한 사기 행각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날 참이었다. 한서윤은 더 이상 절망에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냉철하게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있었다. 강태우의 허물어진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그가 쌓아올린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기 위한 한서윤의 치열한 싸움이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으며 강태우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정의를 되찾는 과정이 될 터였다.